자, 오늘 기쁜 날이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탄핵 선고 기일이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무려 111일 만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볼 거 없다, 빨리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길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길어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설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견의 정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이 상황을 이 탄핵 심판을 기각할 정도, 기각이나 각할 정도였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개별 의견이 나올 정도였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5대3 대드락설까지 네, 맞아요. 굉장히 좀 전국을 흔들었는데 뭐 그 이견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추론하기로는 하나는 이제 증거 채택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증거 채택 문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이제 검찰의 뭐 피신 조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온전히 이제 채택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뭐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사람들 지금 내란죄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사람들이 그거를 채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그리고 그게 결과가 또 나중에 추후에 그 사람의 그 죄가 무죄가 나온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게 그러면은 잘못된 탄핵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심의가 붙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하자는 거 그런 게 있었을 수 있고 뭐 저는 확신하지는 않지만은 소위 말하는 뭐 이재명 2심 연계설 이런 것도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요. 이재명 네. 2심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 보수 진영의 압력 이런 것들이 좀 헌법재판관 일부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뉴스를 봤을 때 진보 보수 중도 뭐 인터넷 신문 뭐 할 것 없이 네. 다 왜 선고 안 하냐 진짜로 네. 모든 언론에서 사설과 칼럼으로 다 헌재가 이제는 책임져야 된다 이 계엄이 혼란을 일으켰지만 지금의 혼란은 헌재가 일으키고 있다 다 이런 톤이었거든요. 도저히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글쎄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이유는 제일 컸고 그거 외에도 늦추기 위한 어떤 그 일종의 트릭이랄까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나왔을 거예요. 네. 예, 심지어는 뭐 저기 4월 2일은 뭐 보궐선거라서 안 된다.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일 보궐선거죠. 내일 보궐선거. 뭐 그러면 오늘은 만우절이라서 안 되는 거. 이러다가 다들 거짓말인 줄 알까 봐. 나는 나중에 산불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 나올 줄 알아서 네. 더 늦춰지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까지 되니까 헌재가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우려, 그다음에 어떤 헌정 중단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이 커진 게 헌재를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밀어 올린 것 같다. 좀 부실을 했다. 네.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떠오르게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된 것 같고 재판관 개인들도 지연 전략을 펴던 재판관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 헌재 저 선고에 참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들이 많은데 선고 일자는 만장일치로 정하는 거거든요. 언제 선고를 한다라는 날짜를 정하는 게. 날짜를 정하는 게 네. 다수결이 아니에요. 네. 만장일치입니다. 근데 한 명이 버티기엔 힘들었을 거고 2명 정도가 버티면은 이거는 기회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런 지연 전략을 쓰던 어떤 재판관이 이제는 돌아선 거거든요. 네. 돌아섰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대목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제는 뭔가 거의 판결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구나. 네. 이미 선고문은 거의 써진 거나 마찬가지구나. 네. 이런 느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건 뭐 아주 딱 소식을 듣는 순간 신봉사가 겨우겨우 갔는데 심청이가 아버지 그러니까 네.
야, 네가 심청이냐? 한번 보자 하더니 눈이 펑 떠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네. 갑자기 아침에 10시 40분 넘어가지고 네. 4월 4일 그러니까 신봉사 눈 뜨듯이 그냥 이 가슴이 확 열리는 거야. 확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다친 마음이 확 열리는 이건 신봉사 눈뜬 사건이다. 그러니까 진짜 듣다 보니까 왜 구국의 강철 이빨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 진짜. 네. 근데 이게 좀 뜬금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네. 예전에 박근혜 때 탄핵 심판 선고 그 날짜 지정한 게 5시 넘어서 나왔어요. 오후에. 그랬군요. 네. 그래서 계속 기자들도 5시 넘어서 5시 반, 6시 오즈음에 나올 거라고 많이 추론했는데 갑자기 오전 10시 반 뭐 이때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 아빠 눈 뜨듯 신봉사 눈 뜨듯 진짜 딱 갑자기 그게 딱 맞는 떠주는 게 아니 거다. 아무도 그 시간에 나올 거라고 네. 예상을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굉장히 다급했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상황도 사실은 진짜 난장판, 난투극 직전이었잖아요. 지금 줄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국무회의가 정지되네 말해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덕수가 지금 4월 18일 이후에는 2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을 더 이상 헌재에서는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시 반에 할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을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더 오늘 하더라도 오후 늦게쯤에 할 가능성인데 더 늦추면 난리 나겠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하자 그냥 딱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발표한 게 이거예요.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 이거거든요. 원래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카메라로 찍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이거저거 얘기한 거를 추후에 봤잖아요. 생중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핵 선고 생중계한다. 그리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 그렇지. 라고 얘기 나왔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국민 여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고 확장성 있게 내므로써 네. 전국 안정에 기여하자는 선한 의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사실은 저기 그 광화문 일대의 어떤 심상치 않은 그 충돌 조짐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혼돈의 조짐들을 고려했다면은 일단은 이것도 서둘러서 확산이 빨리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헌재에 대한 역할 존재감을 빨리 보여주자는 쪽으로 이제는 생각이 돌아선 거다. 그게 모든 방송 생중계에다가 이제 일반 방청객까지 다 오픈을 하는 이런 어떤 전향적인 그 결심으로 이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요. 헌재가 좀 급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이 정도로 나라가 심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제는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라. 이런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 국가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 거다. 그걸 좋게 받아들이시죠, 뭐. 네, 뭐 이런 거는 사실 질문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야. 당연한 답변을 유도하는 네. 거거든요. 이제 조금 질문의 퀄리티를 높이기를 촉구합니다. 당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더 보탤 말이 없어요. 강철 이빨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사실 뭐 저도 이게 그러니까 생중계하고 뭐 방청객들 들어오겠다라는 거는 글쎄 이게 더 많은 그리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가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뭐 희망회로일 수도 있죠. 그게 네.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뭐 갑자기 뭐 기각 이렇게 날 가능성이 0.00001%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네. 그냥 합리적으로 지금 모든 게 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그런 사인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평의는 계속 쭉 진행이 돼 왔는데 평결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추측들이 있었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만 봤을 때도 평결을 그날 선고 날 오전에 선고하기 직전에 평결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평결을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이미 평결 끝났다. 뭐 오늘 오전에 대체적으로 평결이 끝나서 이제 결론이 나왔고 지금은 결정문을 좀 다듬는 중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평결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YTN이 처음에 단독이라고 네, 이제 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썼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면은 받아쓰진 않아요. 그 많은 언론사가 다 나름 받아쓰진 취재를 해서 않아요. 썼을 취재를 것이다.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원래 헌재가 취재가 안 되잖아요. 네. 취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헌재 측에서 관계자가 요 정도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건 그럼 요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에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해줬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단은 안심하세요. 좀 차분해지세요라는 거를 정치권이나 국민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판결까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여기 이거를 딱 판결 끝났다 그 YTN 보도를 딱 아주 오전에 보는 순간 8대0이구나 이거는.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또 희망회로일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희망회로를 깔고 들어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견이 있으면은요. 당일날 아침까지 가죠. 네.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 때도 사실은 이견이 있지 않았어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서로의 의견을 확인을 하고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한 명이 너무나 완강해가지고 나는 때려 죽어도 못하겠다. 나는 무조건 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야 그래 뭐 그거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갔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그널은 그냥 이게 합의를 봤다. 네. 합의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를 각하나 기각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접었다. 아까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접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거를 잡았다라는 거는 다 같은 시그널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다. 네. 그래서 저는 8대0으로 파면되고 개별 의견 3개 나오고 네.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판결 지금 끝난 것도 맞고 8대0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흘렸을 것이다. 헌재에서. 개별 의견도 세 가지가 있어요. 반대 의견, 보충 의견, 그다음에 이제 개별 의견.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소수 의견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개별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 탄핵에는 찬성하는데 다른 이유로 나는 찬성하는 거예요. 이 선고문에 있는 내용과 다른 거. 네. 옛날에 뭐 그 전범 재판하던 도쿄 재판이 그랬어요. 그때 소수 의견이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고문보다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개별 의견이 나온다면은 지금 헌재 판결은 사후적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어. 그건 폭동이야. 그런데 이게 이런 절차도 잘못됐어. 다 사후적인 거거든요. 근데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걸 기각을 안 시켰을 때 그와 같은 계엄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선고문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이렇게 선고문을 짜나가는 이 기능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후적으로 뭐가 계엄의 이런저런 문제보다도 그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기각은 아니고 인용 판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개별 의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은 아마 저는 안 나올 것이다. 네.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충 의견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절차적인 문제를 이건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보충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두 분 다 사실은 뭐 8대0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판결이 끝난 거를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대0이기 때문에 판결이 끝났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8대0이 아니라서 막 질질 끌다가 도저히 이거를 뭐 7대1이나 아니면 6대2인데 4월 18일까지 끌 수는 없으니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선고를 하자 이렇게 결정했을 그럴 수도- 가능성은 아니, 그러니까 없을까요? 사실 내 솔직한 마음은 내 술 한 잔 먹어서 얘긴데. 좋습니다. 8대 빵 아니라도 좋으니까. 6대2라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제발 제 시간에 인용만 해주라. 사실 저는 이미 이선으로 후퇴한 심리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어디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가 이제 기각 의견은 아닐 거고 각하 정도 나온다면 다른 의견이? 그 각하로 끝까지 시간 끌고 배째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의견을 첨부하는 걸로 해서 선고하자. 네.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난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8대0을 또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소수 의견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용을 하면서 뭐 개별 의견 소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혼자 각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부담감을 본인이 이겨낼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은 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 진영 논리에 굴복했다라는 비판 하나,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시간에 끌은 게 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게 누가 됐든 그럼 표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사람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뭐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는 11일이나 14일 정도 걸렸던 거를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끌었던 거는 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를 평생 낙인으로 하니까 저는 그거를 버티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본인이 각하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이 인용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황상으로 그렇고 법리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의 심리로 봤을 때도 오히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막 우스갯소리를 많이 떠도는 건데 네. 뭐 이제 정론지 한결에 어울리지 않지만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재밌으면 용서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떠도는 거니까 일단 4월 4일인데 죽을 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11시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로 풀었으면은 11 이거거든요. 네. 1, 11. 그거를 합치면 왕자래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런 그놈의 왕자 정말. 네. 그런 그 천공 유튜브를 많이 보셨나 봐. 그것도 있고 이거는 네. 진짜 우스갯소리였고 대학교 때 세례를 받았대요.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세례명이 암브로시오라는 유명한 그 서방교회 주교였는데 그 주교가 사망한 날이 397년 4월 4일이래요. 그래요? 예. 또 이런 우연이? 네. 그것도 어떻게 찾아냈대? 그거 그래. 진짜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진짜 암브로시오라고 세례를 받아서 그런 기사가 있었고 암브로시오가 죽은 날이 4월 4일이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정치적인 활동이 끝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네. 릴렉스 하시라고. 중국의 강철 이빨에 내칠 아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던지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이 김준일 평론가가 모처럼 이제 그 상당히 형이하학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형이하학적. 내가 이걸 네. 수습을 좀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을 잘하는 걸 지혜롭다고 하고 나를 잘하는 걸 현명하다고 한다. 이거 상당히 심오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재판장에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재판장한테 재판장의 현명한 판결을 구한다 그러지 재판장의 지혜로운 판결을 구한다는 말은 안 해.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네요. 이상한 일 아니야? 왜 항상 재판부에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구한다 그러는 거지 왜 지혜라는 말을 안 쓸까? 네.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야. 네. 재판장이 본인의 양심에 비춰서 어긋나지 않도록 판단해 주십시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게 담겨 있던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각하시키고 싶어. 나는 기각시키고 싶어. 그런데 광화문에 시위대가 있고 야당이 개정법안을 낸대. 뭘 어쩐대. 이러면서 한덕수를 또 탄핵한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역사에 오명을 남길 수 없으니 네. 그냥 묻어가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법관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에 반하는 거니까. 이 지혜로울 수는 있으나 현명한 판사는 아닌 네.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에 흔들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의 만약에 입장을 바꿨다. 어쩌면은 여기에서 이제 대승적으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원래 양심의 문제였고 네. 자기 양심을 이기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김준일 평론가의 약간 그 형이학적인 걸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요. 네, 수준을 좀 끌어올려 주셨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이럴 때 술 한잔 하세요. 보시는 분 누군지 네, 한잔해야 네, 되겠습니다. 쭉 지속적으로 야매로 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파면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양심의 증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그 보충 의견은 낼 수도 있다고 봐요. 보충 의견도 낼 본인의 수 있다? 양심에 따라서 그런 게 냈고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또 형사소송법상 이게 형사법정에서 그 검찰에서의 어떤 공소장이나 진술조사가 바뀔 수 있냐 없냐. 사실은 이 복잡한 그 형사 절차에 비치면은 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 따질 수는 있는 말이라고 봐. 네. 그러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그러나 기각이라든가 각하라는 거 여기까지 주장만은 못하겠다 이거지. 그건 자기 양심상 안 되는 거거든. 네. 예. 양심상. 제가 이제 받아서 하면은 네. 4월 18일까지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썰썰썰을 얘기하면서 한덕수 2년 대행설 이런 그 거를 얘기 하셨죠, 지난주에. 그거를 네. 제가 지지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얘기까지 떠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믿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이 헌법재판관들이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라는 게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원래 자기들의 법관의 커리어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리고 체제 안정 그리고 구인 체제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이런 네.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이 5대3 대드락 인지 아닌지 몰라겠지만 그거가 5대3 대드락이었다라면은 4월 18일 이후에는 국가가 대드락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네. 진짜 끝도 없이 2년 동안 무한투쟁이거든요. 계속 탄핵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들이 볼 건 아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결정할 분들은 아니라라는 거에 좀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국은 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개정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압력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술 더 나갔었다고. 이것도 진보 패널들 간에 갈라지기 시작한 건데, 이제 법을 개정하면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제는 국무위원을 연쇄적으로 탄핵하는 그런 얘기 안이 나왔죠.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그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나 초선 의원들,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이제 층리 보이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 이제 파국적인 단계인데 저는 그러면 새로운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봤어요. 네. 이제는 이거 우리 새로운 공화국 선포하고 항쟁으로 나가는 거다.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무능한 민주주의에다가 문제 해결이 능력이 전혀 없는 입법부에다가 그다음에 헌재 보신주의에다가 이런 나라는 망한다 이거. 네. 차라리 창조적 파괴를 해서 새로운 공화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말 그대로 7공화국이 이래서 되는 거다. 네. 나는 그 생각도 가졌고 또 실제 말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이게 너무 앞서가는 얘기였지만은 댓글에서는 엄청났어요. 아, 그래요? 그거에 동조하는? 사실은. 네, 예, 동의하는 예. 댓글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답답한 거죠. 많은 사실은 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구국의 강철 이빨이니 얼굴이 되네 해가지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까부는 우리보다 네. 시민들이 훨씬 앞서가고 훨씬 더 큰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 나는 봐요. 네. 그게 현재 결국은 전해졌다.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됐다. 이런 면에서는 참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역시 시민들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부를 해야 돼.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지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참석을 했는데 과연 선거날 참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카드도 캐시백 포함 최대 29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0종 이상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얘기를 한마디는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보다도
이 어차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할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건 제 부덕한 뭐 소치입니다. 제가 뭐 이거를 다 받아들이고 제가 뭐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각이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아니, 인용이면 예. 받아들이지 않겠다. 인용은 당연히 이제 안 받아들이는데 네.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거를 내가 인정한다 쪽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책까지 낸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요? 글쎄, 오늘 기사 나오대. 네. 그거는 그냥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그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이에요. 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윤석열인데 어쨌든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얘기는 그냥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네. 그래서 승복 안 할 거라고 전 봅니다. 예. 승복 안 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부정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흑이 있고 백이 있고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해가지고 그걸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불리하거나 나한테 어떤 그 비난을 하거나 이걸 참는 성격이 아니고 바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오늘 국민의힘이 멋모르고 한 얘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승복하겠다고 했죠. 멋모르고 한 거예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에도 승복하라고 압력을 넣더니 이제 지들이 안 해. 네.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도 윤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헌재에서도 사령관들 증인으로 출석하고 막 그 경찰청장 그 몸이 아픈데도 나오고 네, 맞아요. 이러면은 인간적으로 말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 때문에 혹시라도 더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든가 또는 그 구속된 사령관들이나 이런 어떤 부하들에 대해서 참 내가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느낀다거나 난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 네. 딱 한마디는 안 해요. 네. 그러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 한 게 있긴 있어. 누구에 대해서 했냐? 네. 서부지법 쳐들어갔다가 구속된 70명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랬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 때문에 패가 망신한 공직자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그 사령관들이나 부하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네. 김재규가 사형 선고 받을 때 최후 진술이 뭐였습니까? 재판장한테 저에게 극형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부하들은 아닙니다. 저에게 모든 극형을 내려주시고 부하들은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최후 진술이에요. 마지막. 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뭔가 좀 거사를 도모하고 카리스마 있고 있어 보이는 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말을 해. 그러나 윤석열은 그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령관 저놈들이 내 지시 안 해가지고 이 모양이 이꼴되고 내가 그런 모습을 많이 법정에까지 보이죠. 서고 저놈들 때문이야.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히틀러가 전쟁 마지막에 베를린에 이제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지시가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의 최후의 지시. 네. 국민들이 날 배신했어. 그래서 어떤 지시를 내렸냐. 독일에 있는 모든 철도, 공장, 인프라는 다 폭파시켜. 이 지시를 내렸는데 다행히 그게 이행이 안 됐어요. 네. 독일에 복수하고 죽겠다는 거야. 마지막까지 독재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나 때문에 독일 국민 500만 명이 죽고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러는데 죽는 순간까지 미안한 거 느낀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없습니다. 본인 없어요. 중심이다. 없어요. 이게 사이코패스 플러스 나르시스트 형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전형적인 특징이야. 네. 단지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만 다르겠지. 알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어쨌든 안 돼요, 그게.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 결과가 나오면은 승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